가면 갈수록, 그죠? 우리 예전에 제 삼촌이, 금성, 옛날 LG 전신이죠? 금성,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금성 서비스 센터를 했는데 엄청 잘 나갔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바람을 빨리 변화가 이제 아주 바뀌었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그 변화를 인식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들게 사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제가 뒤쪽에서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통 물류는 보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고, 유통 물류의 시장의 세계적인 흐름은 트렌드가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트렌드가 언택트 무인화고요. 방금 보셨던 언택트 무인화 트렌드고, 두 번째 트렌드는 퀵 커머스, 빠른 이커머스가 트렌드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아까 보셨던 딥러닝이라든지 자율주행, 또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실현화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대중화는 아직 안 됐고 일반화가 안 됐을 뿐이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것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논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사실은 이런 실무자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대체로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뭐 굳이 온라인 이렇게 뭐 투자 비용 많이 해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훨씬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대응도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또 부서마다 다를 것이고, 또 본점하고 또 지점하고 다를 것이고, 또 지역도 대도시랑 또 소규모로 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류 시장이 마주한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역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 효율성이 맞느냐,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느냐, 그리고 디지털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디지털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물류 시장의 고민이겠죠. 사실 사람이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친척들, 그러니까 와이마트 직원들 이외에 와이마트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택배를 쓰실 겁니다. 그죠? 택배를 쓰실 거예요. 쿠팡을 쓰든 어디를 쓰든.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것은 자료가 2021년 건데요. 평균 128.4개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엄청나게 뭐가 와요. 저는 거의 안 시키거든요. 제 아내가 시키는데 그러니까 2.81꼴인 거죠. 그냥 계속 뭔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거다 이거죠. 아이마트에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주문량이 상당히 늘은 것 같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듯이 이 새벽 배송 이런 게 과거에는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하루 배송을 넘어서 30분 배송이 나왔어요. 참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의 경쟁이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시면 이제 추월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인데, 지금은 아직은 추월을 안 하는 상태고요. 가면 갈수록 어떤다? 온라인 이커머스가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분 배송도 있지만 또 아침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추정치지만 이것도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쿠팡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큰 공장을 지었겠죠. 택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운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가 1번 전략이 뭐냐면요. 월마트의 1번 전략이 신선식품을 배송하라.
왜 신선식품을 배송 안 할까? 왜 이게 1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1번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멤버십 가입자를 늘려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다 돈인 세상이거든요. 유튜브 조회수가 돈이고 구독자가 돈인 세상,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소프트웨어죠. 제가 지난주에 전남경찰청에서 특강을 하고 왔고요. 그걸 제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AI가 이런 유통업이나 물건만 쓰는 게 아니고요. 경찰들도 다 AI입니다. 뭐 드론도 날리고 거기에 모든 아까 보셨던 그 무인 카메라는 당연히 경찰에서 쓰고 있죠. 모든 분야에서 AI를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이 멤버십 가입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자체 내 세계에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인재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인재가 한 명이 일단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와이마트가 훨씬 더 저는 홍보라든지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멤버십 가입자는 거의 온라인하고 연결된 거다. 물론 오프라인 멤버십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멤버십 가입자는 온라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지 오프라인으로 주문하지 않죠. 오프라인은 가죠.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직접 와이마트를 가서 장바구니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온라인이 더 늘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로 확보하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좀 더 세계적인 흐름을 좀 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요. 이것은 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세계 강대국이 점점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현재는 미국이죠. 이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산업혁명 중에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1차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1차가 아주 중요했는데 1차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무것도 아닌 데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아니 주전자 할아버지들이 봤을 때 아니 주전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뚜껑이 벌렁벌렁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과연 진짜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알면 써먹죠. 활용을 하죠. 제대로 몰랐던 건데 이걸 제대로 쓴 사례인데 물론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은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와이마트도 뭔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학자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것처럼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전자 뚜껑에서 전기기관차가 탄생을 했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자, 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국가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국가냐면요. 영국, 미국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현재는 잠깐만요. 밑에 보시면 이제 넘어갔네요. 여기 지금 밑에 안 나왔는데 맨 처음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요. 2차 산업혁명 때는 빌 게이츠고요. 당연히 3차 산업 때 빌 게이츠고 2차가 에디슨이죠. 4차는 누구냐면 곧 나옵니다. 4차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해서 직업이 많이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죠. 전남대 이 후문 쪽에 돌아다니시면 스마트폰 관련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직업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직업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말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에디슨과 빌 게이츠, 잡스,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인데
머스크는 정말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많아요. 분야가 아주 높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폴리메스라고 하는데요. 폴리메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 보시면 상당히 회사가 다양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메스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AI사가 이번에 챗GPT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샘 알트먼과 좀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한 회사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폴리메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폴리메스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가진 사람, 즉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박학다시, 다재다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균형입니다. 자, 균형. 이 균형이라는 일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균형이 폴리메스예요. 아까 제가 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책에도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이 폴리메스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균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분명히 보셨지만 월마트가 아마존을 흉내를 내고 아마존이 월마트 흉내를 내고 있다. 아까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한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호기심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위험하죠. 추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일만 열심히 했지 아내를 놓친다든지 자기 자식을 놓친, 그 자식 농사가 중요한데 자식 농사를 망친 경우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균형은 끝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박학다시, 폴리메스라는 게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편을 바라보는 역발사, 역지사지가 바로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폴리메스고요.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빠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 균형을 다르게 말하면 3세번이라고 합니다. 3세번. 그래서 뭘 구입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한 사람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챗 GPT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의 말만 들으면 탱크 지표처럼 막행이가 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다양하게 쳐보고 챗 GPT 말고도 빙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써보고 나서 믿어야지 너무 이제 아주 쉬운 것은 간단한 건 상관없겠지만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다양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3인 이상의 전문가. 이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도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셨는데 심장 협착증, 근데 제가 전대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 안 하고도 멀쩡하게 사시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도 허리도 그런 일이 있으셨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수술하자고 하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일단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같이 상의해서 또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챗GPT는 특히나 비교 후 검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않은 이야기는 챗GPT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한 거짓말 중에서 확률적인 패턴을 뽑아내서 말씀을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답을 주지만 질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이 뭘 해야 되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챗GPT는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답변을 잘할 뿐이죠. 요즘은 3-4번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짓말이 이제 안 통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 정보가 있습니다. 서울 우유가 있어요. 또 수박 가게도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지금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소비자가 유튜브에 보시면 가격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어디가 비싸지 싼지를 씁니다. 거짓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떠버립니다. 20원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Y마트를 진정으로 제가 Y마트를 팬이고요. 우리 김성립 회장님 팬이고 말로 할 수가 없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 쑥은 아침마다 제가 닦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선제 생각해보세요. 이발소를 갔어요. 이발소나 미용실을 갔는데 다른 그 미용사 이발소의 사장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진짜 똑똑하신 분이면 자기가 다른 이발소나 다른 미용실을 가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다른 가게를 가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Y마트 물을 먹습니다. 지리산 수도인가요? 예, 저는 어지간하면 왜냐면 회장님 팬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건 신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저같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또 품질도 중요하겠죠.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그러나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좀 차이가 다르죠. 위에는 똑같은 제품이니까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는 품질 경쟁이죠. 한편으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소비자가 3-4번 생각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장님들께서 아셔야 된다. AI의 발전 속도가 무지 빠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씁니다. 들어보셨죠? 무어의 법칙. 그 반도체가 1년에 2배 이상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어의 법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갑니다. 발전의 속도가 옛날 조선시대 때 아니면 우리가 70년대 때 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배.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옛날 나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우리 스마트폰 하나가 훨씬 더 기가가 큽니다. 옛날에 우리 3.55 플로피 디스크 썼잖아요. 하드디스크 하나가 그때 256MB인데 요즘은 USB 하나가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테라바이트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상이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거든요. 저도 좀 꼰대 같고 옛날 사람 같은데 이게 보시면요.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산업혁명을 보여드렸는데 산업혁명이 뭘 낳았냐. 사람이 일을 많이 안 합니다. 여가를 즐기죠. 요즘 세상이니까 세대 간의 갈등 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점점 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수박을 손으로 들었다면 앞으로는 다 AI가 들어줄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전략 자산들, 그 비행기, 그 전투기 있잖아요. 90%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전기자동차죠.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로 움직이고 90% 이상. 한 8% 정도가 하드웨어로 움직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자, 이런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한 3번 갔는데, 여기 이제 뉴욕 록펠러 센터에 이거 실제입니다. 이건 연출을 한 사진이긴 하지만 합성한 게 아닙니다. 마천루라고 했었죠. 옛날에 마천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 것을 홍보를 했던 거예요. 홍보를 찍었던 건데, 이게 그 미국 대공황, 아주 힘들었을 때 찍은 홍보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도시락을 까먹는 건데, 이때를 우리는 근육 증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가드죠. 사람이 직접 움직였었죠. 아마 우리 김성준 회장님도 옛날에 직접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AI랑 함께 하는 겁니다.
AI만 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사람과 AI가 섞여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까는 제가 근육 증강 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능 증강 시대라고 합니다. 그 지능이 AI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을까? 좌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고요. 우측은 구글의 CEO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갖고 왔는데 검색은 과거와 같지 않다. 급속도로 빨리 혁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한 분은 복잡한 주제를 단순화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어렵고 코딩이면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스마트폰이 쉽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마트도 무엇이든 심플화해야 됩니다. 단순화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Y마트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간접 상호작용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상호작용입니다. AI는. 우리가 지금 폰에서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랑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놀라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 아시죠? 엔비디아라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젠스렁이라는 사람은 그 대만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냐면 원래는 게임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게임 엔진이 지금 AI 엔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이 그림을 봐보세요. 너무 재밌죠? 세상을 소프트웨어가 삼켰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AI가 삼키는 그림입니다.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코닥 필름과 후지 필름 아시죠? 그때 코닥 필름이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에. 그때 코닥은 완전 짜그라졌는데 후지 필름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힘든 고민이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코닥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코닥이 세계 4위 기업이었어요. 세계 4위. 엄청나게 높은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후지필름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코닥이. 근데 그때 후지필름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필름 기술이 이게 화학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 필름 기술을 콜라겐이라고 해서 그 콜라겐을 갖다가 쓰는 그 기술을 헬스케어와 의약품 사업에 접목을 하고 회사 이름도 후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명까지 후지는 안 버리고 이름까지 바꾸니까 그 우리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 그런 각오로 일어선 회사가 후지입니다. 제가 뭐 일본 회사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마인드, 폴리메스 같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해가지고 코닥을 살리자, 중부 벨트를 살리자 해가지고 코닥이 지금 후지필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좀 지하 계산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 다르죠.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를 알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다윈이 말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아인슈타인이 명언을 많이 남겼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근데 저는 Y마트가 잘 될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만큼은 Y마트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어느 회사가 감히 이렇게 2만원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저는 Y마트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정말 잘 되게.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없어요. 기업인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다 거짓말 친다. 도둑이다. 이렇게. 저는 회장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장님, 돈도 중요합니다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십시오.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죠. 자, 오늘 제 강의를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네요. 제가 오늘 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자로 말씀드리면 배운 학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를 지낼 때 현고 학생 복은신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까? 죽어서 선생이나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죽어서 귀신이 돼서 학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배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근데 이제 배우는 게 늘어났어요, 상식이. 옛날 말 타던 시절에는 한글,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불쌍하여 훈민정음을 맹거로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에.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나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폴리베스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상식이 늘어난 거죠. 그때는 글만 알고 한자만 알면 과거 시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 특히 이게 오늘 제가 1번 타자로 나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훌륭한 사장님, 정말 좋은 아빠. 왜냐하면 아빠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장님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이런 속담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본업을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Y마트를 해야죠. Y마트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자주 잊어먹거든요. 진짜 내가 초심을 생각하고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진짜 내가 초심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그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업을 꼭 성공시키시고 그래서 그러려면 다른 걸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말 하는 저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신 어윤대 총장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성공하려면 받아들여야 된대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릇이 작으면 못 받아들인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하면요.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딱 맞춰서 제가 끝내드릴 텐데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나도 추락할 수 있다. 설마가 사람답습니다. 세월호가 알고 됐나요? 나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제일 많이 납니까? 방심할 때 나죠. 방심할 때. 코닥필름이 왜 망했습니까? 방심을 할 때 망한 겁니다. 방심을 하지 않으면 물론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쿠팡 같은 화재 위험성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로 이걸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생길까 했는데 드디어 사람과 사람이 생겼고 또 이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사도 되고 이렇게 1번으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저는 무한한 책임을 저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또 했는데 많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